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방송국의 법률 뒷담화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 몇 년 만이죠? 19년 만에. 네. 19년 만에 패터슨이 유죄가 났죠. 그러니까 리가 아니라 패터슨이 유죄. 에드워드 리가 아니라. 근데 이번에 재판은 좀 전에 재판하고 다른 게요. 이전의 재판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라고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재판장님은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봤어요. 근데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에드워드 리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터슨도 일사부재리에 걸린다고 봤었습니다. 아, 그때 같이 수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비록 흉기 휴대하고 증거인멸죄로만 처벌을 받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살인행위가 포함된 거라고 저는 봤어요. 한 번 어쨌든 법정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예외 판결도 있습니다. 저처럼 해석을 하지 않고 아니다, 또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적으로는 일사부재리에 패터슨도 걸린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 정의, 유죄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저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는 패터슨이 살인범이다 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돌고 돌아온 거죠?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한번 잘못 기소를 한 것이 이렇게 돌고 돌아온 거죠. 미군 CID 범죄 수사대에서는 처음부터 패터슨을 범인이라고 수사를 해서 넘겼고요. 근데 왜 한국 검사가? 그건 정말 알 수 없죠. 그분은 지금 어디죠? 변호사 하신다는데. 근데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음부터 기소를 했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셨었던 건지, 전에 수사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왜 19년이나 걸렸느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이거 다시 기소하면 저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일사부재리에 걸려버리는데 패터슨이 만약에 일사부재리에 걸려서 면소 판결이라도 받아버리면, 그럼 이제 이중으로, 그러면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쪽팔려서 다시 기소 못한다. 처음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풍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피해자의 그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도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뭐 중간에 또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또 단독범으로 패터슨을 바꾸고 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가 밝혀졌다라는 것에서는 제가 참 축하를 드리지만, 법조인들이 이런 정의를 밝히는 과정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누덕누덕하게 해서 누더기가 됐다. 20년형 받았죠. 소년범이라서 그렇습니다. 행위 당시에 나이가 제가 공부한 지 오래됐고 아마 만 18세 미만이면 아마 소년범일걸요. 근데 소년범이 아니었어도 사형은 안 나오죠. 지금 현재 추세로 보자면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자면 성인범이라도 재판부가 사형했을까요? 지금 오원춘이도 사형 안 받았습니다. 그 사형이 지금 사형 집행이 지금 십몇 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 무슨 7번 방의 기적에 보면은 조금 이제 장애인 주인공이 조금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집행까지 되는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안 서머인가요? 또 우행시 뭐 등등.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 영화에서는 왜 억울한 사람이 집행이 됩니까? 현실에서는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집행이 안 돼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법조인인 제 친구가 저게 말이 안 된다. 아니할 말로 지금 한국에서는 한두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 못 받는다. 제가 예전에 정규준 뉴스에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4.1명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형을 받는군요. 오원춘은 엽기적인 살인을 했는데 근데도 사형이 아니라고. 무기징역 받았죠. 감형돼서 무기징역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국민들의 일반 법 감정하고는
많이 좀 다른 그렇죠. 거네요. 일단 네. 기존 사형수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네. 자기 스스로가 합법적인 살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한 점 오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형 판결을 내리는 정도면요, 진짜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연쇄살인을 한 살인마. 그리고 자백을 보통 다 해요. 네. 자백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자백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그것도 한두 명 그래서 살인한 게 아니고 진짜 평균 4.1명.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때 하여튼 2명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돈은 다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의 국민 세금으로.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원래 취지하고는 살짝 빗나간 질문이지만 영화 흥행을 위해서 억울한 사형수들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 걸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네. 억울한 사형수와 사형 집행이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건 좀 나가는 의심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받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왜곡된 그 대중적으로는 이상한 감상주의가 퍼질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주장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오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당합니다. 가장 합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죄에 알맞는 형을 줘야지만 네. 책임주의에 부합한다는 전문 용어를 쓰지만 그 책임에 부합한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 판사가 하거든요. Eye for eye, teeth for teeth. 근데 판사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공부를 조금 더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과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계량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정확한 판결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형사법에 있어서 응보형주의라는 것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네.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감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분들은 마치 응보형의 개념이 원시적이거나 덜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네. 있죠. 근데 그럴 거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빅브라더스가 모든 걸 알아서 예. 모든 걸 통제하는. 예. 네. 왜 굳이 뭘 그렇게 형벌을 합니까? 다시 이제 이태원 사건으로 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 비로소 좀 발을 뻗고 자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저는 근데 그게 과연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죠. 최소한도의 응어리 한만 좀 푼 거죠. 그럼 지금 패터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년 받아도 50대면 나오는데요. 네. 그럼 50대면 요즘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는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50대에 나와서 나는 죄를 다 면했으니까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거리를 활보하는 걸 부모가 볼 때 네. 과연 그 심정은 어떨까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에드워드 리의 부모가 네. 피해자의 부모에게 우리 아들이 마약은 해도 살인을 할 만큼 나쁜 놈은 아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상처가 됐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법은 법이고요. 인간의 도리는 도리인데 그게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보면 에드워드 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말렸어야죠. 그렇죠. 네. 네. 말리고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네. 그 살해 과정을 보면은 정말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 잭나이프 요렇게 되는 거를 네. 한 번 찔러가지고 한 번만 찔렀을 때 많이 막았더라면 그게 맥도날드인가 뭐 버거킹가 그렇잖아요. 네, 화장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19 불러가지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뭐 목 뒤로 2번, 3번, 4번 뭐 엄청나게 찔러대는 동안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조했거나 최소한 뭐 그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제 어떤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었을 때 한 사람은 직접 물건을 훔치고 한 한 사람은 사람은 망을 보고, 보고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똑같이 처벌하거든요.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신규용 부장판사님의 이번 판결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일사부재로 일사부재리로, 무죄를 네.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뒤집어 생각하면 법 절차를 이렇게 고수하는 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살 수 있을지, 뭐 저는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아버님이 80을 못 넘기시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요새는 많이들 사시는데 그러니까 자연사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자식이 살해를 당했다는 그것도 건 팔팔한 20대 만 22살이었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인가. 이 경우에 피해자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내거나 막 구제받을 수 있는 뭐 패터슨에게 대해서 없습니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뭐 아마 또 무자력 항변을 할 것입니다. 또 배째라 없다. 그리고 한국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미국에다 소송을 내든가 아니면 여기서 판결 받아서 미국 법원에 가서 또 승인해 달라는 또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더 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패터슨이 뭐 한 10년만 살겠다, 뭐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사는 대신 유가족에게 한 100억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한 번쯤 또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말 자체가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이거는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거리에서 뭐 이렇게 풍찬 노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위하시고 재수사해달라고 그런 걸 봐왔을 때 정말 그 남은 여생이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편하게 지내실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진짜. 애매한 문제인데 아무튼 결론은 진범은 패터슨이다. 어떤 경우든지 유족들의 억울함은 참 가실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짊어져야 할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영화에서 억울한 사형수들의 얘기를 다뤄서 사형수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몇 년 전에 아주 유행처럼 일어났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형은 지금 뭐 집행이 안 된 지가 근 10몇 년이 넘었고 또 평균 4명 이상의 인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에만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사형수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변호사 2만 명 시대입니다. 이름 날리기 위해서도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현실과 영화 속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터슨이 진범입니다. 감사합니다.